반갑습니다. 계좌 까고 올리는 종목 분석 영신금속입니다. 예, 영신금속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 종목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주주 운동까지 생각하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맞다. 계좌부터 지금 현재 제가 4만 주를 편입을 한 상태입니다. 왜 4만 주를 샀냐면 실제로는 이거를 하려면 다 사야 됩니다. 제가 한 25만 주까지 사야 되는데 근데 제가 25만 주를 다 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2,398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먼저 사지 않으면 이 주주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최대 주주에 준하는 의무를 그 대표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대표냐? 제가 제 돈 쓰고 뭐 법무법인 통해서 소송하고 제가 제 용역을 쓰고 제 시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거 비용 대신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용역비 지급하실 거면 대표로 제가 양보를 해 드릴 건데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니까 제가 대표하고 제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25만 주를 다 매수를 하면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 주식 사서 본인 주식 올리려고 매수하라고 한다. 이 매수에 대한 곡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또 주식이 없이 당신들 다 사면 제가 마지막에 제일 비싸게 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없다고 또 믿음이 없는 예, 주식이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제가 몇 주였지? 한 10,000주까지 잠깐 샀던 적이 있습니다. 1만 주까지. 잠깐 샀다가 이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최근에 최대 주주 쪽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것들이 또 주식 장사를 하네. 이건 진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4만 주를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가지고 밀어 올린다. 이것도 아니고 주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종목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4만 주면 1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 중간을 고민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혹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25만 주를 채울 수 있으면 채울 겁니다. 예, 올라가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먼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신금속은 자산 가치가 401억인데 요거는 자산 재평가를 하면 못해도 한 700에서 800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적 가치는 작년 기준으로 580억 정도인데 올해는 아마 간신히 적자는 면할 겁니다. 그렇지만 영신금속 주거래처인 현대차그룹 계속 신차 효과나 이런 걸로 성장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친환경에도 다 이 주력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적 가치도 조금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주가가 최근에 올랐긴 하지만 309억이고 뭐 이게 시장 좋은 것까지 더하면 한 1,000억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세미콘 라이트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그겁니다. 제가 이 영신금속에 주목한 것도 딱 두 개였습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200억, 영신금속도 200억. 아니 멀쩡하지 않은 회사들은 이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 또 이것보다 낮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세미콘 라이트하고 영신금속은 이 두 종목은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세미콘 라이트는 오너 리스크인데 이게 좀 과장이 됐고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실제 성과가 나고 있고
영신금속도 사실 좀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게 됐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때 샀으면 5배인데 이때 사가지고 3배 뭐 이걸 목표로 하는데, 이 도대체 왜 이게 200억밖에 안 되는지,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300억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 이건 진짜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실질 가치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 거의 만평입니다, 공장 부지가. 근데 일반 산업단지 거래를 보면 뭐 여기는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평택 쪽에서는 뭐 거의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럴 정도로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일반 산업단지 뭐 입지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실질 가치가 훨씬 더 클 거고, 뭐 요런 땅 말고도 천안에도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예, 여기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이쪽이 세종시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그 사업 보고서 옛날 것까지 다 뒤져봐야 돼서 그 서빙고동의 신동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투자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서 이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질 가치를 보면 이게 지금 장부상 잡고 있는 가치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지금 나은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400억 조금 넘는 이 순자산보다는 훨씬 많은 가치가 있을 거고,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루지는 않았지만 태국 공장에 다 때려박아서 한 200억 날린 거, 거기 어쨌든 대지도 남아있고 공장 부지도 있고, 아니 공장 부지도 있고 그 공장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게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을까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실질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를 방치를 하고 내렸느냐, 이렇게 보면 최근에도 보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최대 주주 쪽에서 팝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주식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삼양엠텍도 그랬습니다. 삼양엠텍도 보면 지진 때문에 주가 크게 올라가지고 임원들이 여기 다 팔고, 회사 임원들이,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다시 사고, 자사주 매입해서 밑에서 긁어가고, 주주들은 그냥 피가 마르는데, 이런 거였는데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손, 소위 말하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안 들어옵니다. 얘들이 주가 매집해가지고 올렸는데 최대 주주가 다 때려버린다.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주가 상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이익 많이 나서 배당 많이 주면 또 주가가 오를 텐데, 건전하게. 그것도 아닙니다. 배당도 안 하고 있고,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돈이나 끌어가지고 갖고.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안 하기로 한 것은 지분율이 30%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지분이 30%가 넘어가면 어쨌든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회사가 손실을 보면 자기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분율이 10%다. 회사가 손실을 보면서 자기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뭐 웬만하면 건드리진 않는데, 근데 최근에 또 주가 오르니까 또 팔아가지고 이거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29%. 이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제가 살 때
제가 살 때 요 삼성 창구에서 영신금속 삼성 창구에서 한 2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순매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 전에 보면 매도한 양도 그렇고 아마 삼성 창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 매도자가 이정준, 이인영 주주고 시동생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분을 아마 다 팔지 않을까 싶은데, 다 팔면 27%입니다. 30% 넘으면 안 건드리는데 27%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미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어쨌든 이 감사위원 선임에는 3%로 제한이 되니까 요걸로 가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는지 한번 감시를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 장사를 하는지, 그래서 주주들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응징을 해보자, 소액주주 운동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장사를 한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5,600원에 팔고 4,200원에 팔고 4,265원, 3,678원 이렇게 팔다가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완전 박살 내놓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주식을 삽니다. 예, 2,400원, 2,200원 팔고 또 2,000원에 또 주식도 사고, 또 2,000원에 사고 1,600원, 1,800원 이렇게 삽니다. 1,700. 그리고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한테 상속을 하면 될 텐데 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가 아주 싼 가격에 1,600, 1,700, 1,800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싸냐라고 하면 이 1,700 이 가격대는 시총이 200억대입니다. 뭐 강남에 아파트가 30억, 40억 하는데 200억짜리 회사 지분 30% 해봤자 60억입니다. 아파트 두 채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낮춰놓고, 실제 그런 가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낮춰놓고 이렇게 아주 싸게 매집을 합니다. 심지어 1,100원에도 샀습니다. 1,200원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미성년자 02년생 미성년자 아들이 7% 주식을 보유를 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동안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동안 주주들은 유상증자 당해서 회사에 돈 빨리고, 그리고 주가 한 2년 동안 거래 정지당하고, 최대 주주 자녀,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 싸게 사는 것 때문에 계속 낮은 수준의 주가가 머물러 있고, 이런 고통을 주주들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상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해라. 지금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높고 이렇게 나오니까 뭐 건전한 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이 224%나 됩니다. 제조업에서 부채 비율이 이 정도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태국 공장 투자 실패해가지고 부채 비율 500%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최대 주주들 몫은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들 경영 실패해가지고 회사 자산 다 날려먹었으니까, 자기 지분율 이상으로 날려먹었으니까 이제 뭐 권리가 없는 건데, 여기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돈 빨아가지고 부채 비율 낮춰놓고 실적도 이제 개선이 됐고, 이렇게 되면 뭐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보시면 더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주가 올려가지고 지들 팔아먹고, 아니 2018년이 아니라 그 전에, 예, 그리고 주식 팔아먹고 나서 유상증자 불러가지고 박살내고, 그리고 자기들 경영 실패 때문에 자금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해서 주주들 돈 빨아서 하고, 그럼 주주들한테 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2040원에 돈 넣은 주주들 주가 박살나서 그냥 바보 되고, 예? 거기다 상장 폐지 심사까지 들어가서 거래 정지되고, 겨우 살아났는데 주가 관리 안 하고 밑에 오르면 때리고 밑에 떨어지면 사서 지분율 늘리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자산 재평가 해라. 예. 일단 재무제표상 자산 재평가하면 순자산이 한 700억, 800억이 될 텐데 700억, 800억짜리가 200억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7천억, 8천억짜리는 2천억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700억, 800억에서 200억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산 재평가 해라. 10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될 겁니다. 부채 비율 100% 정도로. 이게 이제 주주문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 실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가지고 감사 의견 한정 나와서 6개월간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때 주주들이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탔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주주들이 뭐 소액 주주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경영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국 공장에 손실 난 거 2017년에 163억인데 이 163억이면 최대 주주 쪽 지분 가치보다 더 큽니다. 경영 실패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 500% 초과해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투자자들 완전히 그냥 박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유상증자 하기 전에 보면 꾸준하게 팔고 2015년에 2016년에 팔고 2018년에 유상증자 하기 직전에도 팔았습니다.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문제 삼을 겁니다. 이지숙, 이은영 이 두 분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알았느냐? 예, 매도 단가가 3,600, 4,200원이면 보시면 2018년 그리고 2018년 유상증자 결정이 여기 정정이 돼서 그렇구나. 최초 보고서 2월 6일에 나왔습니다. 2월 6일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2월 6일이면 이때 3,000원대입니다. 2월 6일. 그러면 요 4,200원은 유상증자 발표 전에 어쨌든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닌가. 요거 한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팔고 나서 유상증자 때리고 유상증자보다 훨씬 밑에 가격에 7%나 사들이고. 아니 이거 7% 살 돈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는 호구 개인 투자자들이고 자신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 긁어 모으고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주 전체로 돌려놓고 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가에 또 지분 승계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주식을 사들였다. 이거는 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 매력은 뭐 저가 200억 시총 200억대 이제 300억 됐지만 200억대 시총 스마트 팩토리라서 그나마 이제 비용 경쟁력이 조금 있고 제가 작은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항상 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거래하는 데는 뭐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실제 대기업과 거래해서 돈 떼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낮은 종목 중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실적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구매 쪽에서 조금 더 다듬어 보고 판관비를 더 줄여보고, 예. 그리고 자산 재평가해서 재무구조 개선해서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부채 비율 200%가 뭡니까? 예, 이거 개선하고, 그리고 점유율이 현재 한 11% 정도 되는데 영업 쪽을 좀 강화를 해서 점유율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경영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자산 재평가 실시하자. 투자 부동산 처분해라. 주가 부양해라. 이사 보수 한도 제한해라. 이게 이사 보수 한도 제한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의 임원의 보수 보면, 물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성 없는 경영인이 뭐 이렇게 보수를 받아가는, 한 연봉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받아가는 게 좀 말이 되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그 금액, 절대 금액 자체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승인 금액이 10,000, 100,000, 1,000,000, 1억, 10억, 22억입니다. 유사시에는 보수를 왕창 땡겨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지금 쓰지도 않기 때문에 5억으로 줄이자. 예, 요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구매 등 전반적인 경영 실태 점검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전 또 그런 거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예. 그래서 사회 2, 3위 감사위원으로 저를 선임을 해라. 예. 그리고 등기이사 중에 전문 경영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 등기이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미리 찾아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에서, 예, 그럼 등기이사 2명, 보수가 작년에 거의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사가 누구냐? 예, 선재영 대표인데 여기 있습니다. 출석률 0%도 있습니다. 이사회도 이거 문제인데, 예? 아니 출석률 0%인데 왜 이게 등기이사로 들어가 있는지, 요것도 문제고, 여기 있습니다. 95년생 재무 담당 이사 이윤선, 아마 특수관계인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전공해서 이사로 있는지. 그리고 선지영 대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아주 유능한 분을 섭외를 할 테니까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전문 경영인을 선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비용 절감하고 이익 내가지고 주주들 주가 부양하고 주주들한테 지금까지 잘못한 거 사죄해라. 요겁니다. 주주운동으로. 그럼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요구를 하냐? 네, 제가 뭐는 아니지만 저 일단 주주 됐고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제가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할 테니까 주주분들께서 잘 호응을 해주시면 다 같이 지금까지 피해본 거 만회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례에서 보면
액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싸웠습니다. 최대 주주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경영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액트는 정상 기업이 되고 더 좋은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엠텍은 뭐 코로나도 터지고 해가지고 주주 운동이 뜻대로 잘 안 됐는데, 예, 그래도 계속 남아있으면, 주가를 낮게 유지해서 남아있으면 결국 소액 주주들이 점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으니까 호응이 늘어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액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렸고 요거는 3개월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뭐 뺏길 거 아니까 주가 부양해서 나가주세요라고 된 거고, 그러면 이 사례들로 봤을 때 영신금속은 뭐 제가 하는 말이 또 다 맞을 거니까, 왜냐면 제가 뭐 회사를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주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회유 같은 거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경제적 자유인인데 돈을 100억 준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만히 이대로 가면 경영권을 뺏기는 거고, 이대로 안 가더라도 뭐 주가 부양을 해서라도 뭐 어떻게든 잘못한 걸 만회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뭐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최대 주주가 적어도 주가 부양을 신경을 쓰고 자산 재평가도 하고 뭐 불필요한 투자 부동산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고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주들이 지금까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분, 참석해보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전자투표 해보신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주가 오르고 내리고만 신경 썼지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사업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확인해 보신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최대 주주의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권리 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도대체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예, 이걸 보여드리면서 주가 상승으로 수익도 나고, 그러면서 권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투자자로서 각성을 하고, 예,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계좌 까고 올리는 종목 분석, 이거는 주주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신금속, 예,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